봄학기 23년도 봄학기 가장 중급 과정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책에는 69쪽입니다. 69쪽에 육친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친관계 69쪽에 육친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육친관계라는 이 관계가 기초과정에서는 전부 오행적인 자연에 변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기초과정에서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전부 뭐 음과 양과 오행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급과정으로 넘어오면 그 기초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명리학적 용어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그게. 그 기본 바탕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중급에. 갖고 와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변화하는,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을 목화, 토금 이걸로 기호로 붙여서 이야기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육친과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과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십성이라 해서 10개의 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그 8글자 속에 그 대표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8글자 속에 대표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나라는 글자는 바로 여기가 이제 연, 월, 일, 시라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바로 이 8글자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혼과 백으로 되어 있죠. 혼과. 그러면은 이 명주의 주인을 정신을 관장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 본인의 팔자라면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요 글자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알고 이제 좀 들어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육친관계는 중급까지 가장 이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이 명주의 인간관계 그걸 육친관계라 합니다. 타고난 팔자의 운명적인 육친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서 뭐 악연도 있을 수 있고 아이고 뭐 또 그다음에 또 이 아주 좋은 인연인데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10개예요. 십성이라 합니다. 육친과 십성이라 하는데 그 10개의 별을 그걸로 봤을 때 우리 이 명주의 심리, 사람의 이제 심리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성 또 직장, 직업 아까 말씀하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인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우리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제 글자를 무슨 글자라는 걸 일단 알아 놓으시고 그럼 여기 있는 글자를 알면 그 사람의 성향은 정신적 성향은 바로 요거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기의 정신적 성품, 성향은 반드시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육친과 십성이라는 건데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내가 항상 기초과정에 내가 드리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요거는 받았죠? 세 분은 아직까지 이제 다음에 드릴게요. 세 분은 받으셨죠? 뒤에 한 선생님 하고 계세요? 됐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서 요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기준은 뭐예요? 나부터잖아. 나. 그래서 비겁이 들어갑니다. 비겁. 비겁은 비견과 급,
급제를 말하죠. 비견과 급제를 말합니다. 자, 비견과 급제를 말합니다. 야들이 생하는 것은 식상인데, 그죠? 식신과 상관이라 했죠. 그죠? 비급이라는 비견은 이 주체자는 납니다. 나죠. 나와 같은 거잖아요. 나와 같은 급에 있는 것을 비급이라 한다. 그 비급의 음량에 따라서 비견과 급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비견과 급제 어떻게 나누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은, 그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는데, 그죠? 식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음과 양으로 나의 음량과 빗대어서 음량이 같나 다르나에 따라서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비급과 식상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 기준은 내 기준이니까 내가 또 극하는 게 있죠. 극하는 거. 야는 생하는 것이고 야는 극하는 것이요. 극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 바로 식상은 생하는 것이죠. 식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죠? 그게 뭡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편재와 정재로 나누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본다. 그 다음에 재성이 생하지만 재성이 생하는 것은 관이라죠.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도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관성은 나를 극합니다. 나를 극하는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또 관성이 생하는 것은 나를 생하게 한다. 그죠? 나를 생하는데, 이거는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인데 이것도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어진다. 자,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비급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급이 생해 주는 것을 식상이라 하고, 그죠? 식상이 생하는 것을 재성이라 하고, 그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도 재성이다. 그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지금. 자, 재성이 생하지만, 그죠? 재성이 생하는 것은 관성이지만 그 관성은 나를 극합니다. 그죠? 관계가 식상은 또는 이런 재생관, 식상은 관을 또 극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은 이 상생상극의 기본 그림이잖아요. 그 상생상극의 기본 그림인데 생하는 것, 그죠? 다 생하는. 근데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생하는 것과 극하는 것이다. 자,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육친적 관계에는 책에 잠깐 하나 볼게요. 육친에 의한 구분표라고 해놨습니다. 비견은 여기에 비견은 자 전부 나를 기준으로 했는데 비견은
아까 그 정신적 그 명주의 정신적 부분을 관장한다라고 했는 거기에 위치에 있는 글자와 그죠? 그 글자와 음과 양이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이라 하고 음양이 같지 않은 것은 급제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양에 해당되는 글자인지 음에 해당되는 글자인지 그죠? 그것과 관련해서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지만은 통틀었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나의 글자와 오행이 같은 것을 일단은 비급이라 하고 오행이 같은 것을 비급이라고 통틀어서 비급이라고 하고 그죠? 거기에서 오행이 같지만 음양까지도 같은 것은 비견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다라고 부른다. 자, 육친적 관계에서는 나와 대등한 거죠. 나와 대등한 게 나와 같은 급 형제, 자매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동기, 동창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틀어서 비급이라 한다. 근데 음양이 갖고 다르다는 것은 여기 있는 글자 그죠? 그 글자에 의해서 같나 다르냐에서 이제 용어가 달라진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죠. 우리가 생하는 것은 이미 식상인 걸 알고 계시는데 식상인데 이 식상은 마찬가지로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죠. 여기서 생한다는 것은 오행이 일단은 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그죠? 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라면 여기 있는 글자가 수에 해당되는 글자라면 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임수와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수는 양의 수고 아니지 임수는 양의 수고 개수는 음의 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오행이 같은 것은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글자는 이 천간에 이 두 개의 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나 있겠지만은 지지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에는 해도 있고 자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해는 여기서 음양으로 나타낼 때는 양의 것이고 자는 음의 수이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요는 음의 수고 여기는 양의 수잖아요. 그죠? 이 음이고 양이고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고 오행이 같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비급 중에서도 비견은 내가 양이라면 양의 것들 내 명 속에 아까 8글자 속에 같이 있는 것들은 비견 또 다르다면 내가 양이라면 다른 약을 글자는 급제라고 한다. 섞여 있다면 비견과 급제가 같이 있는 거고 그죠? 호칭을 일단 그래 한다. 그런데 수로 가정한다면 야는 뭐겠습니까? 일단 수생목한 목의 오행이라는 얘기죠. 목의 오행은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이라 한다. 우리 중급에서는 비급이 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초과정으로 좀 빗대어 이제 이래 볼 때는 식상이라 하는데 목이라고 가정했을 때 식상이라 하는데 그 식상 중에서도 식상은 일단은 목에 해당되는 수라는 전제하입니다. 일간이 수라는 전제하에요. 근데 전제하에 목 전체 음의 목이든 양의 목이든 전체를 식상이라 한다. 근데 거기서 음양이 같은 놈은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놈은 상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관이 생하는 것은 상관이 생하는 거나 내가 극하는 거나 같은 거죠. 상관이 생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 같은 건데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자 문제 볼게요. 목이 생하는 것은 뭡니까? 목생화죠. 오행적으로. 식상이 목이니까 목이 생하는 것은 화라.
그 결국은 내가 수였잖아. 내가 수라는 전제하잖아요. 수라는 전제하에 극하는 걸 수극화죠. 화가 맞는 거죠, 화가. 그러니 내 명 속에서 수라는 전제하에 재성은 화가 되는 거죠. 화를 다 재성이라 한다. 음양 구문없이 통틀어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또 편재와 정재로 나눈 거죠. 이 편재는 그것도 음양이 같은 것이고, 정재는 그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전제는 요거, 전제하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생하는 것은, 그죠? 관성이죠. 여기 이 재성은 재물을 뜻하는 거고, 재물전자. 여기 관성은 이 벼슬을, 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의 별, 이런 얘기예요. 재성의 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관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관 명예를 쫓아간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관은 다시 나를 극하는 구조입니다. 아까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뭐고 하면 생하는 것과 내가 극하는 것과 또 극이 또 나를 극하는 것과, 그죠? 또 뭔가를 나를 또 도와주는 것과 또 내 기운을 뺏어가는 것과 이런 관계들이, 이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쪽으로 말하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내 기운을 뺏어갔다가 또 내가 주기도 하지만 또 내가 마음대로 극한다는 것은 내가 의해해도 나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인간관계,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극하고 내한테 재물이 되는 관계, 그죠? 내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관계, 이거 다 이 재성의 관계예요. 그런데 돈을 벌어주니까 이 관성을 생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관을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관 하는데, 이 관은 나를 오히려 극합니다. 나를 극한다는 것은 뭐가 하면, 이 관이란 이 제도, 규정, 규칙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야 말을 들어야 될 입장이라. 야가 강할수록 나는 야에 포섭돼 있다, 이거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그 규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규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잖아요. 국법이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교도소가 아니다, 징역.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한 그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관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나타나 있는 글자와, 그걸 결국은 관성에 해당되는 글자는 수라는 전제하에 관성의 글자는 토죠. 오히려 토극수하니까. 그래, 토의 오형,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이 지제는 또 뭐 있습니까? 진, 술도 있고, 그죠? 축도 있고 미토도, 이것들은 전부 다 토니까 관성이라 한다는 거죠. 수한테서는. 그걸 관성이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을 부터가 편관이라 했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을 부터가 정관이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기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성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성이 또 생하는 게 있겠죠. 관성이 생하는 거는 인성입니다. 인성. 그 인성은 나를 또 생하는 거. 내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 주는 게, 그죠? 나를 생해 주는 게 인성이라 한다. 여기 인성은 이 도장을 쓰는데, 도장 인자를 쓰는데, 이 인성이란 아까 이야기했던 글과 학문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글과 학문을 뜻하면서, 육친적 관계에서는 나의 어머니, 나를 후원해 주는 후원자, 스폰서, 그죠?
스승님, 이런 관계들은 육친적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를 인성적 관계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음양이 나와 같은 것은 편이라 하고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렇게 기초과정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그런데 중급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친 관계는 나와 관계, 나를 관계에서, 나를 중심해서 비급이 있고 식상이 있고, 식상은 먹는 것을 뜻합니다. 먹는 것을. 먹는 것을 먹고 상하고 먹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육친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친 관계에서는 나와 같은 것, 비견은 나와 같은 비견 급제에서 내가 생하는 것. 그러면 식상 입장에서는 여기가 스폰서고 어머니고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내 중심에서는 식상은 육친적 관계에서는 이 자식이 된 거죠. 내가 낳는다. 그래 하나 한 단계는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는 전부 여성 기준에서는 자식과 같다. 생. 이 생자가 뭡니까? 낳다라는 거잖아. 낳는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생한다라는 거지. 생에 도와준다라는 거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알을 하나 놓으니까 그만큼 기운이 뺀다는 거죠. 기운이. 그런 관계예요. 식상적 관계가. 그죠? 또 보면 생한다 하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엄마가 딱, 그대로 자식 말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스폰서가 된 거죠. 완전히 후원자가 되고 스승이기도 하고 육신적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그런 조직적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자식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물론 우리가 육친과 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친적 관계는 우리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친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생해서 행동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을 전부 식상이라고 합니다. 육친적 관계에서는 식상을 자식이라고 하고 여자한테서는 그죠? 남자한테서는 또 다르죠. 자, 재성은 식상은 아까 육신적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이에요. 이건 과정. 밥식자 들어야 된다. 내가 돈벌이의 재성을 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우리 사회성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돈은 또 뭡니까? 식상에 대한 결과예요. 재성, 결과. 그죠? 그러면서 육친적, 나의 입장에서 육친적 관계는 편은 부친이라 하고 정제는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라 하고 정부인이라 하고 정부인 외의 여자는 이 전체를 여기가 남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여기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자라도 정부인은 정제를 뜻하고 그 외의 편제는 부인 이외의 여자친구, 애인 뭐 이런 관계를 저희 편제라 하게 됩니다. 여기 육친적 관계죠. 그런 거죠. 그런데 편제는 또 아버지를 뜻하기도 해요. 남녀 관계없이. 그죠? 그리고 아까 여명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자. 그러면 식상은 뭘까요? 여기가 내 부인이라. 부인을 낳아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이요. 부인을 낳아준 사람입니다. 그래, 부인을 낳아준 사람은 장모님이죠. 그래, 결국은 여명에서는 자식이지만 남자 명에서는 여기가 장모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육친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저것만보다 장모를 더 섬기죠. 이런 관계가, 사회적 육신적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을 볼게요. 재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극하는 관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극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 꼼짝도 못 한다는 관계예요. 나를 이기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내가 극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꼼짝 못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극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최고 말단 부하 직원과도 같은 무소리와 같은,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정과 편의 차이는 또 이제 조금 전에 진도 나가면서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힘들게 해. 그죠? 힘들게 안 해도 정제한테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음량이 다르니까 보호하려고 하고, 편제는 무지막지하게 돈만 벌어주면 돼, 오케이라. 같은 여자지만은. 그래,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아까 이 관 입장과 이 반대적 입장 아니잖아. 관은 나를 제도 속에 묶어 꼼짝 못하게 한다 했고, 지금 쟤는 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관계잖아요. 그래, 결국 이쪽 입장에서 보면 여기로부터 인해서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냥 막 다루려고 하고 여자를 이기려고 한다는 관계죠. 그래, 여자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남녀 관계, 인간관계, 육신적 관계에서는 남자라면 무조건 여자를 힘들게 한다.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자, 그 다음에 쟤는 사업을 해서 돈 좀 벌고 나면 되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돈 주고 명예를 사기도 하잖아요. 국회의원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든다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 나인데 돌아오는 중압감은 어떻습니까? 굉장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게 높아지면, 이 욕심이 높아지면, 그래서 내한테 돌아오는 중압감은 아까 이것과 반대를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죠. 이런 관계가 이 사회적 육신적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가 육신적 관계로서 누구냐? 내가 남자로 보면 명주가 남자일 때는 관성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한 얘기죠. 그 이치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관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 거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나왔고, 그걸 이제 중국에서 육신적으로 바꾸어 보는 거죠. 그 세상 이치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이 단어, 그죠? 이 말, 요 갖다 붙여놓은 거, 요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육신적 관계, 세상 살아나가면서 육친적 관계와 육신적 관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기본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남들을 이해하는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내 부인한테
또는 내 남편한테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는,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육신적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알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은 이런 거죠. 자식이다. 그래, 관은 나를 억압하는 관계다. 그래, 자식은 그렇다는 거고. 또 내가 주인이 여자라면 여기 희한하게도 또 남편이에요. 남편 또는 남자친구. 아까 여기 재성에서 보면은 남자 명일 때는 재성에 여자라 했잖아요. 여자라 했으니까 여자를 극했잖아. 그래, 여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나를 이래 어디 가두리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여자는 무조건 남자라 하면 이런 관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제나 편제나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일단은. 자, 여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여자가 돼 보니까 남자다는 게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 남자라는 결국은 이 정평만이 다르겠지만, 그죠? 그런 관계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남자들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보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내가 힘들게 안 해. 근데 내만 보면 힘들어해, 다. 이런 관계가 우리 세상살이의 육신적 관계의 이치가 여기에 이런 데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의 욕심을 많이 내면 어떨까요? 관의 부피가 자꾸 커져. 욕심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돌아오는 억압된 마음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까 어떻게 용서만 될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걸 읽어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진도 나갑니다. 관의 생하는 것은 관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면 어때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글과 학문이 안 따라주는데 그 관을 어떻게 유지하나?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따라주는데 이것만 욕심이 크다면 내게 돌아오는 중압감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뭘 가지고 아까 용 쓴다라고 했는데 나는 뭘 용 쓰면 살아야 되나요? 글과 학문으로 내 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키웠다. 이걸 용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압감은 내 자격이 나중에 인정받아서, 내 능력이 인정받아서 그것이 나인데 좋게 작용한다. 내가 삶에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정의는 아니라 인성은 나를 이롭게 하잖아. 나를 생해주잖아요. 나는 생해준 게 있었지만 또 나를 생해준 건 엄마죠. 나를 낳아준 건. 엄마, 이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를 어떤 지식적으로 키워주는 스승님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전부 인성이라 한다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를, 엄마. 또 정의는 무작정 나를 오야 다 과거에 이제 이 자식이 어디 나가 있으면 장독 뒤에 정한수 따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엄마 정인. 그죠? 그 다음에 편의는 마지 못해서 주는 계모 같은 엄마. 그죠? 그런 이 엄마. 어쨌든 인성은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머니적 관계라는 거죠. 그 어머니적 관계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그 이제 진짜 과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어디 있으면은 뭐 언제 오는지, 온다 하면 언제 오는지 나가고 뭐 혹시 잘못될까봐 장독대에 정한수 떠나놓고 기도하고 이런 엄마, 정인적 엄마. 그 다음에 편인적인 엄마는 없다고. 지가 알아서 오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뭐 이런 어떤 편인적 엄마. 그래서 엄마는 육신적으로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격.
그다음에 인성이 잘 돼 있으면 인덕이 좋아요. 왜? 나를 생해주는 인자잖아. 또 글과 학문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글과 학문을 하고자 하는 인자가 이런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셔서 바로 이 얘기 듣대. 근데 이러한 것들이거든. 이러한 것들, 있음과 없음의 차이, 또 많음과 적음의 차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용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라는 걸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가장 기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내일이란다. 다음 주 또 해야 되고 많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견이 뭔지 중요하기도 하고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만들어지는 관계는 이 만들어지는 관계부터 이해해야 생하는 관계인지 극하는 관계인지 무엇을 알아야 나를 극하는 건지 뭘 알아야 될 근본을 그죠? 그 지금은 그 중급에서의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책의 내용만 있는 거 보면은 69쪽에 보면은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육친과 요 6가지와 10개의 십성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어떤 상생상극적 관계에서 요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친적 관계와 그 다음에 육신적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시간이 앞으로 가면서 좀 더 반복적으로 좀 많아집니다. 자, 나중에 한 번씩 드릴 거예요. 요게 조금만 이 시간 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나한테서 육친적 관계는 만약에 이게 많아. 그죠? 나라는 것은 나 하나만 달랑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는 내가 만약에 수라는 오행이라면, 그죠? 그 수라는 임수든 개수든 양수든 음수든 요거 하나만 달랑 있을 수 있어요. 이 다른 거는 여기 전혀 없어. 그런 명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신약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요게 많아. 그럼 어떻습니까? 나를 극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명주는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전부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육친적 관계 여자라면 남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좋게 다가오지만은 남자가 결국은 내 목숨 쪼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잖아. 내가 남자라면은 내 사회에 나가면 전부 내 자식 우애가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인간관계가. 그래 힘들어진 거죠. 그 왜 힘든지 몰라. 나가보면 전부 나를 힘들게 해. 그 왜 본인은 모르잖아. 명리를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나마 우애 삶아 되는 이제 답을 찾아내면 명리학은 그래서 지혜를 주는 학문이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하신 분들은 뭐 알죠.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쓰고 살아야 되는지, 그죠? 우리 이제 아시겠죠? 어떤 것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용 써라고 했잖아요. 그걸 써라. 내 삶 속에서 그걸 꾸준히 써라. 이거예요. 그래 하다가 보면 내가 자격을 자꾸 갖추다가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이 관계에서 자격을 갖추다 보면 자연히 나의 주체성이 올라가 있죠.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쌓아질수록 이게 쌓아져. 그게 뭐 쌓아지는 겁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내 자격을 갖추니까 그게 다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뭘로 써요?
자격을 갖춰라. 글과 학문해라. 공부해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너희 스폰서를 만나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네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학문과 관련된 그런 공간 속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든지 이런 거잖아요.